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여론조사 그동안 조작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실체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최근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뭐 좀 마사지해라, 가중치를 좀 바꿔라, 뭐 이런 게 하고 지금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대선 전날까지도 당시에 모 핵심 관계자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10% 차이로 이겨. 글쎄요. 그 데이터 다 나와 있어. 10% 차이야. 이준석 네? 당시 당대표도 이준석이도 그랬어요. 10% 우리 얘기했습니다. 10% 이겨. 네. 뭘 보고 10%라고 그랬을까요? 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명태균이 그거 보고 10%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PNR이 그때 이제 네. 윤석열 후보 때 가장 그 데이터가 잘 나오는 네. 조사였거든요. 근데 네. 뭡니까? 딱 까보니까요. 0.73%였어요. 네. 속았던 거예요. 우리가. 네. 속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자, 저런 여론조사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적발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게 이제 저거 보세요. 21대 총선 대비 22대 총선, 금년 총선이요. 왜곡 조작한 거 그 11건이 늘었고요. 거짓 중복 응답 지시 한 개요. 거의 18건이 늘고 거의 이제 더블로 저렇게 여론 조작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 갖고 장난쳐 갖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 공급자들도 여기저기서 업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 갖고 뭐 돈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형별로 저렇게 4가지 마사지는 이제 그 샘플의 가중치를 좀 이렇게 만지는 거, 조작하는 거, 표본 쿠킹, 번호 따오기, 거짓 응답 유도, 뭐 이런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죠. 저게 왜 저렇게 나오냐면요. 마사지란 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예를 들어서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 이게 이제 인구당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할 때 이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60대, 70대 뭐 여기는 여론조사 금방 차는데 20, 30대가 차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아마 전화 혹시 여론조사 받아보시면 나이 얼마십니까? 네, 60대인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막 조작한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샘플은 이미 차요. 빨리 차요. 근데 20대, 30대는 안 차요. 아무리 돌려도 응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걸 뭘로 하냐? 그동안 쭉 했던 그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가중치를 줍니다. 네. 한 0.8% 정도, 0.8 정도씩 이제 가중치를 둬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상향 조절해버리면 네.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마사지라는 네. 거고 표본 쿠킹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명태균이가 보니까 전화번호부 회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전화번호부 책 만드는 사람이었 네네. 업자였다잖아요. 그러면 보수층한테 잘 나오는 집단이 있대요. 네. 전화번호가 있대요. 네. 그걸 우리가 지금은 이 선관위에서 제공해주는 가상번호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적당히 보수층한테 잘 나오도록 하는 여론조사. 요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호 따오기. 갑자기요 전화를 일반 전화를 한 100개는 신청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휴대전화로 자동 연동되게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통진당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정희가 관악에서 한 방식이 바로 저 방식이래요. 맞습니다. 전화기 100대를 갑자기 만들어서 이 100대를 가지고 이 가상 이 핸드폰 번호로 자동 연결되게 만든 거. 거짓 응답 요구. 이거 바로 정동영이가 했던 겁니다. 자, 40대 50대 분들 전화 오면 20대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20대가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연령대 사람을 20대로 저 20대인데요. 여보세요. 그럼 20대인데요. 근데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이제 20대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대 버튼을 높여주는 겁니다. 네. 참. 우리 현정님이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으면 잘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서 잘 나오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잘 나오게 하고 한 번은 좀 못 나오게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대통령님, 저 후보님, 이거 이번에 좀 잘 안 나왔는데 요거 조금 요렇게 요거 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년 막 어디 행사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청년 가중치를 많이 넣어요. 그렇죠. 와, 요번에 그 청년 그거 하는 바람에 행사하는 바람에 이거 청년들 지지도가 높아졌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와, 역시 명박사 대단해. 이런 거예요. 아이고 현정님도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아이 해보. 저는 사기는 안 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딱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하자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서 명태균이 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그렇죠. 브로커라는 방법이 왜 이 후보의 귀를 잡았느냐. 와, 명박사 이야기 따르니까 내가 하니까 와, 청년층 지지도 갑자기 높아졌어. 야, 역시 이거 대단해. 또 다음에 또 요거 하면 요번에는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요번에 요거 한번 해보시죠. 또 올라가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귀를 사로잡을 때 뭐 길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한두 마디 딱 해갖고 딱 뭔가 이렇게 집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을 건널 때 얼마나 깊은지 알면 좋지 않겠는가. 아. 나는 그 방법을 안다. 딱 이래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순간 강을 건너고 뭐 등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비유가 다 맞잖아요. 네. 그 물을 건너가야지 내가 저기 목표 지점에 갖고 와지는데 물을 건너려면 그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어디 뭐 전 보러 가시고 뭐 하면 사람들이 집에 뭐 남편이 바람 피고 있지 뭐 이런 거 이제 한마디 훅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방식, 선거에 이 브로커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내가 지지도 지금 한 10% 올려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하고 딱 하면서 10% 올라가니까 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귀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서 여론조사를 참고용이 아니라 결정용으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는 후보 공천할 때 또 우리 대표 그 최근에 전당대회 7월 23일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넣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도 그때는 반반 섞었어요. 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반반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 공천 뭐 할 때 이게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대표 선출하고 당대표 선출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참고용이 아니고 결정력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여론조사의 정치인들은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정치인의 연약한 심리를 잘 파악한 명태균 씨 같은 그 기술자들이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이거 가지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또 받아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여론조사를 결정용으로 하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 생겼느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그렇죠. 단일화가 그 시초예요. 맞아요. 네.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말 여론조사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요 조금만 전문가의 손길만 닿으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거 제일 잘한 데가 어딥니까? 꽃입니다. 김호준이 하는 꽃이에요. 예. 이번에 보십시오. 금정선거에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22% 차이 났습니다. 포인트 네. 차이 났습니다. 예. 그게 결국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꼭지를 따고 와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